자, 저희는 그럼 바로 이어서 김난희 전문가의 이슈잇 다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은행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국민은행이 주거래은행이었는데 저 역시 카카오뱅크로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네. 주변에 그런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카카오뱅크는 정말로 덩어리가 커질 것 같고 또 그 외에 기존 은행들은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카카오뱅크가 커진 거는 맞습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카카오뱅크가 137억 원이었는데 2020년 당기순이익은 1136억 원으로 1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정말로 이제 커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첫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은 아니고요. 사실은 K뱅크가 먼저였는데 K뱅크는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0년에 가입자 수가 157만 명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커졌어요. K뱅크가. 3년간 가입자 수가 157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분기 가입자 수가 172만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K뱅크도 갑자기 커지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게다가 올해 7월에는 이제 또 토스뱅크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3자 구도로 가느냐? 아닙니다. 기존 은행들이 원래는 모바일 뱅킹에 좀 집중을 했었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제 따로 설립을 한다기보다는 뭐 카카오뱅크라던가 이렇게 좀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형 금융지주사 3곳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은행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따로 우리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은행 쪽에 있어서 정말로 경쟁이 많이 심화가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뭐 독주가 계속되고 이러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은행들이 축적한 노하우가 또 장기간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현재는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9%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K뱅크 지분은 NH투자증권,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생명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스뱅크는 하나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 그리고 웰컴저축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겠다. 우리 직접 출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월등하게 이제 앞서가는 이유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카카오톡 때문이죠. 맞아요. 사실은. 네. 플랫폼이 워낙 그렇죠. 굳건하기 워낙 때문에. 플랫폼이 굳건하니까 여기서 사실 톡 하다가 너 생일이야? 맞아? 얘기하는 순간 사실 뭐 친구지간에는 현금 거래는 안 하겠지만 네. 저는 조카한테 그 카톡으로 바로 그렇죠. 그쵸. 송금을 하죠. 네. 송금. 서로 카카오톡. 편해요. 받는 그렇죠.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네. 편하고 네. 그죠? 그러니까 알았었어.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굉장히 편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카카오뱅크가 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지금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거는 맞고요.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카카오뱅크를 따라잡을 은행이 있을까 하는 마음은 저도 같은 마음인데 네. 지금 정도로 카카오뱅크가 정말 독보적이진 않을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K뱅크 뭐 별로 입지를 완전히 다지지 못한 가운데 뭐 토스뱅크 출범을 해도요. 카카오뱅크 절대 따라잡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게 조금 네.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제 설립이 된 지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벌써 뭐냐면 4년이 됐네요. 3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3년 차까지는 유예를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4년 차가 됐다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잡으려고 엄청난 규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일단 지금 중금리 대출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원래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때 중금리 대출이 은행마다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저희가 그거 하겠습니다. K뱅크 저희도 그거 하겠습니다. 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두 은행 모두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1등급부터 3등급 내의 고객들한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거 위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번에 직접 나섰습니다. 네. 대출 계획서 내라.
내라. 그리고 토스뱅크 이제 출범하는데 출범하기 전에 내라.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좀 더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4년 차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주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차고 송금 아시죠? 잘못 네. 송금했을 때 평균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게 이제 47.6%라고 해요. 이거 정말 저는 좋네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높죠. 근데 네. 카카오뱅크는 이거보다 더 높대요. 그래서 51.2%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서 송금했다가 잘못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금리 대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전혀는 아니지만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좀 주의 깊게 정부에서 좀 보고 있고 어떻게든 카카오뱅크를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존 은행들이 출범을 한다.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카카오뱅크의 독주세에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말 동안 여러 가지 미팅을 하면서요. 네. 지금 이 방송 안 보시는 분들에게 좀 억울한 거를 한번 네. 네. 만들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청기 누설이에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명확하게 지금 뭐 이렇다고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루머에 불과합니다. 자,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카카오 엔터라고 있죠. 네. 자, 이게 지금 SM과 합병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카카오 엔터가 SM을 인수합니다. 이미 로엔엔터도 인수를 네. 해서 지금 키웠는데 네. 더 커지는 거네요. 이제. 네. 카카오가 그만큼 어,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청기 누설처럼 확 나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거의 뭐 제 생각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네. 핫한 이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거의 뭐 들어보시지 못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살짝 얘기라도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어디 주가부터 뜨느냐 그걸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자 일단 카카오가 높게 인수를 했으면 그죠? SM을 높게 인수했으면 높게 M&A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카오 주가는 좀 빠지겠죠. 예, 그죠? 반면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카카오 주식을 조금 50만 원 이상이니까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네. 네. 제가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저는 위험에 배팅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카카오는 조금 정리를 하고 그렇다고 낮게 인수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헐값에 인수했으면 카카오한테는 이득입니다. 그죠? 근데 SM이 지금 굉장히 방대한 엔터그룹이잖아요. 네. SM이 뭐 SM 글로벌, 그죠? 네. SM 면세점, 그 다음에 키스트. 지금 갖고 있는 계열성에도 무시합니다. 맞아요. 그죠? 네. 네.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 SM 코어, 이런 다 지금 잡아봐도, SM CNC도 있고요. 다 잡아도 이게 결코 낮은 금액에 인수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놀랐는데 왜 계속 오늘 몽땡땡을 계속 떨어뜨리네요, 그죠? 블랑을.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으냐고 보면 SM 자체가 높은 가격에 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트나 그죠? 그 다음에 SM CNC 그죠?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SM 계열사. 예, 중에서 계열사들이 하나의 좀 계열사입니다. 수혜를 볼 것 같고 SM 역시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루머에 불과할 뿐이지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핫한 그런 지금 내용들이고 진짜 카카오 엔터가 이 SM을 인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형 그쵸. 기획사가 탄생합니다. 그러네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 근데 카카오가 지금 제가 카카오 사주라면 저는 인수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세금 내느니 막대한 이익이 생기잖아요. 세금 내느니 차라리 기업 인수 합병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카카오 그룹을 확대하는 게 제가 카카오를 경영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벌었을 때 인수를 해가 기업을 딱딱딱딱 방대하게 늘려나가야 나중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기업이 될. 저는 카카오가 이미 대기업이지만 그쵸. 네. 여기서 우리나라 뭐 지금 거의 삼성전자 시총에 버금가게끔 올라올 수 있는 회사는 카카오가 아니겠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당분간은 카카오에 살짝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고 SM 쪽에 수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그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따끈따끈하죠. 네, 카카오뱅크 얘기다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네.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청기 누설입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소문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소문이 저는 전혀 근거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카카오뱅크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사실 완전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는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와 있다. 그리고 다른 기존 은행들은 이제 또 출범을 한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카카오뱅크에서 또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 카카오뱅크에서는요 사회이사로 누구를 선임했냐 전 네. 금감원장인 진웅섭 금감원장을 선임을 해요. 이분이 네. 누구냐면은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핵심 인물을 이번에 딱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4년차가 됐고 또 규제를 많이 받을 시기고 지금까지는 너무 사실 탄탄대로였어요. 카카오뱅크가. 근데 앞으로는 여기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쭉쭉 나갈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카카오뱅크도 느꼈던 것 같고 저도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처럼 독주를 하는 게 무조건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카카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은행도 지금 이 경쟁 체제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지금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느냐? 역시나 가상자산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뱅크가 갑자기 올해 1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확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늘었냐면 업비트 이용자들한테 계좌를 개설을 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었고 지금 빗썸은 농협과 지금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은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는 챙기겠다.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민은행처럼 디지털 자산관리 기업인 한국 디지털 에셋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너도 나도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뱅크가 독주는 무조건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를 따라잡을 기업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카카오가 이런 플랫폼 사업, 즉 플랫폼이 카카오톡에는 워낙 굳건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카카오뱅크고 뭐고 다 때려 붙여도 지금 어찌 됐든 때려 붙이는 족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됐든 지금 이제 그룹이 지금 굉장히 방대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또 방대한 그룹을 방대하게 키워나가고 있다. 이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또 카카오뱅크가 그 자금들을 대면서 오히려 더 크게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출 자금으로 해서 막대한 이윤을 또 어찌됐든 그룹 내에서 옮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룹이 이렇게 계열사를 방대하게 꾸린 이유는 자금이 옮겨가도 그룹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저는 이게 뭐 카카오는 뭐 어마무시하게 성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따끈따끈한 그런 루머, 네. 루머와 진실의 시장에서 진실에 더 가까운 루머,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최근에 한전 KPS 네. 네. 한전 기술 계속 얘기 들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럼 지금 얘기 드리고 난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양봉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와, 지금 예, 9거래일째 그렇죠. 상승이네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원전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원전 네.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지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로봇 관련주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스타가 지금 12%, 로보티즈가 5%, 로보로보가 2%, 그죠? 이렇게 지금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펼쳐지는 산업 쪽으로 자금도 쏠려가고 있다는 거, 그죠? 그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난희 전문가님의 이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 가야죠. 네, 지금 시간 9시 36분을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예 대표님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 잠시 쉬었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